안녕하십니까. 청주의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팔꿈치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 구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은 팔꿈치에 퇴행성 관절 구축이 있는 분들에 있어서 척골신경의 마비가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고, 수술 후에 그 증상이 조금 심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팔꿈치가 다 안 펴지고 안 구부러지는 그 팔꿈치의 그 구축은 대부분 퇴행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퇴행성은 뭐 팔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뭐 젊어서 팔을 다쳤는데 그 이후로 팔을 무리해서 쓰면서 관절염이 오면서 이제 뼈가 덧자라면서 운동 제한이 오고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오는 것이 이제 퇴행성 관절 구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퇴행성의 관절 구축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분과 같이 팔꿈치가 다 안 펴지고 안 구부러지죠. 또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면은 정상인 좌측 사진에 비해서 우측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관절 주위로 뼈가 덧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이제 척골신경이라는 신경이 문제가 뭐냐면은, 팔꿈치에는 척골신경 이외에도 요골신경과 정중신경의 그 세 가지 신경이 팔꿈치 그 주위로 내려오는데, 척골신경은 유난히 그 신경의 그 주행 방향이 관절에 있는 뼈를 싸고 이게 돌아 내려옵니다. 하지만은 요골신경과 정중신경은 근육과 근육 사이로 내려오기 때문에 설령 그 뼈가 덧자라거나 뼈가 이렇게 날카롭게 자라도 신경이 눌리거나 그런 문제는 없지만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누런 조직이 신경이 되는데, 신경은 위에서 내려오면서 팔꿈치를 돌아 내려가면서 관절에 아주 가깝게 뼈에 붙어서 이렇게 조직 사이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누런 부위가 이제 뼈가 덧자라거나 그러면은 눌리기는 상황이 되고, 이런 눌리는 상황이 아주 심해지게 되면은 척골신경의 마비 소견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꿈치의 퇴행성 관절 구축과 거기에 흔하게 동반되는 척골신경 마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팔꿈치의 퇴행성으로 인한 관절 구축은 초기에는 뭐 이제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통해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지만은, 사실 이미 뼈가 덧자라 있고 관절이 마모가 되어 있다면은 궁극에는 어쨌든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고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팔꿈치가 안 펴지고 안 구부러지는 이 구축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절개를 이용해서 뼈를 제거하는 게 사실 해부학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혈관과 신경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손목과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근육들이 이제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인데, 저희 병원에서는 관절경 수술을 이용해서 자라있는 뼈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10년 이상 전부터 해왔었고, 최근에 그 결과들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치료를 하고 수술을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환자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미 자라있는 뼈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있고, 수술 후에 이제 뼈를 제거하다 보면은 이게 둥그렇던 뼈가 우리가 제거를 하게 되면 모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모가 난 그 뼈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굳어있던 관절이 많이 구부러지고 펴지게 되면은 그 운동 범위가 커짐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됨에 따라서 신경 증상이 악화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관절염으로 인한 퇴행성 관절 구축과 신경마비로 인한 척골신경마비로 인한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럼 팔꿈치의 관절 구축에 대한 수술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병원에서는 절개를 한 수술이 아니고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환자분들을 수술을 해보면은 자라있는 뼈에 의해서 팔을 구부리고 펼 때 뼈끼리 부딪히면서 그 각도 제한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수술의 목적은 자라있는 뼈를 제거하고 걸려서 굳어있는 관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술법이 되겠고, 지금 동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 수술 내용은 자라있는 뼈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뼈를 갈아내는 이제 연마기라고 하는데 연마기로 뼈를 갈아내는 방법이 있고 뼈를 깨내는 절골도라는 그 수술 장비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은 연마기를 이용해서 뼈를 갈아내고 있는 그 영상이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그 동영상은 자라있는 뼈를 절골도를 이용해서 뼈를 깨서 제거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일차적으로 자라있는 뼈들이 제거가 되겠죠. 그럼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면은 수술하기 전에 자라있던 뼈들이 제거가 된 것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술 후에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저희가 고정을 좀 해놓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재활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재활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수술하기 전에 비해서 팔이 많이 펴지는 것을 지금 그림과 같이 얻을 수가 있고요. 또한 안 구부러지던 팔도 많이 구부러지는데 지금 수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도 많이 안 펴지고 안 구부러져 있었지만은 많이 각도가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척골신경에 생기는 마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경이 아주 그 뼈에 날카롭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거의 직각에 가까운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이렇게 신경이 주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굳어있던 그 관절에서 신경은 이미 그 제자리를 잡고 있는데 각도가 많이 구부러지게 되면 당겨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들이 그걸로 인해서 신경이 그 마비가 오는 소견도 있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자라있는 뼈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은 우리가 직접 그 보고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 가까이에 있는 뼈는 제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뼈는 제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제거가 되고 일부는 낫게 되면은 제거가 안 된 부위하고 제거가 된 부위하고 이렇게 뭐가 나니까 그쪽에 신경이 위치하게 되면 눌리게 되겠고 장기적으로 가면 그게 마비 증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마비 증상이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이분 손등에 보면은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그 근육이 위축이 돼서 마르게 되거든요. 또한 손바닥 쪽에서도 보면은 이쪽 다섯 번째 손가락 그 위쪽에 있는 근육들이 말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꽤 신경 마비가 진행이 된 상황이 되겠고 보통 마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주사나 약물 치료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신경 마비가 와서 근육의 그 위축까지 오게 되면 수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보통 척골신경 마비에 대한 수술법들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눌리는 신경을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을 옮겨서 근육 바깥으로 옮겨주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런 수술법은 완전치가 않습니다. 또 이 신경을 가까이 놓이게 되면 조금만 이게 어디 부딪히거나 이게 무리가 돼도 그 저리거나 그런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신경을 옮겨줄 때는 근육 안쪽으로 넣어주는 근막하 그 신경 이전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수술하는 내용을 수술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팔꿈치 안쪽으로 절개를 하게 되겠고요. 지금 중앙에 이렇게 보이는 노란 조직이 신경 조직이 되겠습니다. 신경은 팔꿈치를 지나갈 때 그냥 뼈 언저리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인대 안쪽에 생긴 아주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눌리게 되겠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또 신경이 옆에 있는 조직들과 이렇게 늘어붙어 있어서 유착으로 인해서 또 압박 소견이 더 심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신경을 싸고 있는 조직들이 그 제거가 안 된 뼈에 의해서 눌리는 부분으로 인해서 손상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신경 이전술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근육 안쪽에 신경을 옮겨주는 수술이 더 그 결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경을 이전술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신경을 이전할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은 사진이 되겠고 팔꿈치 안쪽에 있는 근육을 우리가 일부 절개를 합니다. 해서 그 안쪽으로 신경을 넣어 놓은 다음에 절개를 했던 근육은 다시 봉합을 해 줌으로 인해서
수술은 끝나게 되겠고요. 이런 이제 신경 이전술을 하게 되면은 신경 마비로 인한 저림감, 통증은 바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마비로 인한 근육의 위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꽤 지나야 좋아지고, 아주 오래된 경우는 또 일부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비가 온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팔꿈치가 안 펴지고 안 구부러지는 퇴행성 관절 구축이 있는 분들한테는 본인이 느끼든 못 느끼든 척골신경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또 수술하고 인해서 하고 나서 그 증상이 좀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신경 마비로 인한 2차적인 수술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